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이번 주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테슬라도 잘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테슬라 주가가 비싼 건지 싼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주가가 잘 반등하고 있는데, 솔직히 2분기 실적의 EPS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비싸진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리마켓 때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나 그 영향력은 약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테슬라가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식인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잘 올랐고요. 러셀 2000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중소형 기술주가 많이 오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들도 괜찮았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잘 올랐고 어제 8% 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1.9%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젠슨항 CEO가 여전히 AI 수요가 탄탄하고 차세대 AI 칩 블랙엘에 대해서 많은 오더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다우라든지 S&P 500을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는 생산자 물가 지수 8월 달이 미국 PPI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PPI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해요.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항상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이 물가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최근 기조는요. 물가 같은 경우는 떨어질수록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화될수록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가 0.1% 상승이었는데 0.2% 상승을 하면서 자, 이렇게 장 초반에는 좋지 못했어요. 다만 뭐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예측치가 1.8%였는데 실제 1.7%가 나오면서 예측치를 하회했고 이전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PPI 지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PPI 지수가 2%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2%를 하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CPI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계속해서 2%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번 PPI는 연준의 매파를 놀라게 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즉이 전월 대비 수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7%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연준은 이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사실상 종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한다라는 건 역시나 향후 경기 전망, 고용 둔화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실업률이라든지 전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미국의 고용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치가 최근에는 거의 3주 연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 대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측치보다도 3,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고용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요.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는 15% 50bp 금리 인하 확률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B컷의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건 이 물가 지수보다는 이 고용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더 이 금리 인하 확률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아질수록 금리 인하 수준은 좀 더 올라가겠죠. 역시나 이제는 이런 물가 지수보다는 고용 상황이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일주일 전에 나스닥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접하면서 이제 반등을 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한 기술적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반등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은 9월 18일 FOMC 금리 인하 돌입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그간 주가 상승이 컸다라고 하면 이날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금리 인하 초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정부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에 힘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더라도 큰 주가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주가는 나스닥 기준 16,000선은 깨지 않는 가운데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봐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는 건 시장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간의 미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CNN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라는 여론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8년 전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도 힐러리가 62%나 더 잘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해리스가 잘했다는 게 또 63%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자, 물론 어저께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좀 악담을 하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뭐 누가 이길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가 8년 전에 있었다라는 건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기는 게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발현을 할 수 있죠.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이제 테슬라는 미국 정부의 후원을, 그러니까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로보틱 FSD까지 그 사업의 날개를 더 펼칠 수가 있어요. 모쪼록 트럼프가 승리를 하기 바라면서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0.74% 상승한 229.8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확정이 된 만큼 그 전까지 FSD 발전과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약속의 9월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9월달 주가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9월 18일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테슬라와 같은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에게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성장주에게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성장주의 그 성장을 할인시키는 기본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현재 테슬라 주가 뭐 229불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게리 블랙이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면은 테슬라 주가의 최근 3년간의 흐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2024년 9월 달인데 테슬라의 PER 지수가 여기 노란색 선이에요. 지금 99배, 즉 거의 100배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229불이니까 이 229불을 100으로 나누면 테슬라 EPS가 나옵니다. 바로 2.29불이 되겠어요. 테슬라의 EPS는 지금 2.29불 바로 이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녹색 점이 되겠죠. 테슬라는 최근 뭐 거의 2년 동안 EPS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2.29불까지 내려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주가 이 검정색 선에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 오르고 EPS는 내려왔으니까 PER이 여기 100배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PER이 이렇게 계속 거의 2년 동안 오르고 있죠. 테슬라가 최근 100배를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가 가장 최근에 PER 지수 100배를 기록을 했을 때가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구매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거의 10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었죠.
아무튼 트위터를 구매하기 전에, 그리고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차량 가격 인하를 하기 전에 테슬라의 PER이 100배 정도에 이르렀었어요. 그때 주가가 350불이었습니다. 즉 그때 PER 지수가 3.5불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현재 테슬라 229불 주가는 거의 2년 전 350불 주가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PER 수치가 100으로 똑같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프리미엄 지수가 100배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또 3년 동안의 PER 중간값이 한 71배 정도가 됐어요. 71을 넘어서서 100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이제 테슬라 주가 좀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올해 그리고 작년 통틀어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PER 지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비싸다는 엔비디아가 현재 50배 정도의 PER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PER 지수가 100배이니까 엔비디아보다 2배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비싼 주식보다도 2배 더 비싸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재 테슬라 주가 PER 지수 100배에는 이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이 확정이 되었죠. 로보택시 공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PER 지수가 잘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프리미엄 지수만 오르면은 솔직히 주가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ER 지수를 보증을 할 만한 EPS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보시면 현재 2.29불이라고 했죠. 하지만 2025년, 2026년을 지나가면서 테슬라의 EPS는 다시 4불대를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EPS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검정색 선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이 되겠다. 즉, 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이 확정이 된 이후부터요. 이제는 PER 지수뿐만 아니라 EPS도 오를 수 있는 이렇게 룸이 생기는 거예요. EPS 상승 요인은 익히 알다시피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ESS 메가팩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메가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공장까지 돌아가면서 이제 메가팩을 생산할 거예요. 아무래도 2025년 상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이 미국보다도 모든 스피드가 빨라요. ESS 메가팩 사업의 확장이 끝나게 되면 2026년부터는 지금보다 2배 캐파로 ESS 메가팩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EPS가 이렇게 오르겠죠. ESS 메가팩 사업의 그로스 마진율이 지금 25%로서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파나소닉이 이제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이제 더욱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EPS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모델 2 저가형 차량도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내년에는 많은 양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모델 2의 기본적인 대량 양산 체제 시스템은 원래는 기가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 공장부터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기가 멕시코의 착공 일정이 잠정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만 뭐 기가 텍사스라든지 기가 상하이에서 일부 먼저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EPS가 오를 것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 프리미엄 지수, 그러니까 PER 수치를 한 100배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LA는 뭐 할리우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뭐 원격 호출이라든지 베니쉬라든지,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간의 기술들을 시연을 하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연이 어느 정도 센세이션 해야지 테슬라의 이 프리미엄 지수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앱을 통해서 테슬라 택시, 로보택시를 호출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타고 스테이지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면서 잘 연출되어야지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역시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가이던스가 돼요.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향후 로보택시의 사업성이라든지 대량 양산 체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FSD 13을 출시를 하면서 기존의 로보택시, 아니죠, 기존의
테슬라 글로벌에 뿌려진 약 600에서 700만 대의 차량 모델 3, 모델 Y가 로보택시로 이제 둔갑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듯한 강력한 발언을 해주면 테슬라의 프리미엄 주스 PER 수치는 100배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마련이 될 거예요. 즉 테슬라 PER가 100배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EPS가 2026년 말에는 지금 4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는 예상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이 로보택시 이벤트만 성공적으로 끝마친다면 주가가 4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로보택시 공개가 생각보다 시원치 않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요. 테슬라 PER 중간값이 3년 동안 71배 수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4불까지 증가 예상이 되니까 71배 곱하기 4불을 하면 284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단기적인 목표가는 284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하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상방에 이런 저항 라인을 뚫어내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방 지지 라인이 튼튼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EPS는 이렇게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내년에는요 200에서 284불 사이는 그래도 주가가 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잠깐 예상을 해보면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10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이번 10월 10일은 테슬라 모델 3 공개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델 3 공개일은 2016년 3월 31일이었어요. 자, 바로 3월 31일 주가가 이때였는데 이 다음에 거의 3, 4거래일 동안 주가가 12.56%나 상승을 보여주었었으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번 로보택시 공개가 모델 3 공개 이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만약 모델 3 공개 이후에 주가를 답습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10월 10일 이후 괜찮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뭐 테슬라는 장기 투자 주식이죠. 현재 테슬라의 위치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상품성이 높은 EV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EV의 끝단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FSD 로보택시 에너지 AI 로봇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사업은 EV보다도 훨씬 큽니다. 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이미지인데요. FSD 로보택시보다도 큰 게 ESS 메가팩 이런 에너지 사업이 되겠고, 이 에너지 사업보다도 큰 게 AI 로봇 사업이 옵티머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 옵티머스 로봇 1000대가 생산이 되어서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그럴수록 테슬라의 PER 지수 진짜 100배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하방이 든든한 가운데 미래 가치가 이렇게 무궁무진하니까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뉴스를 한 가지 더 전달해 드리자고 하면 국내 뉴스입니다. 블루터의 기사인데요. 국내 한 에너지 기업이 현재 고속도로에서 충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국 4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테슬라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이 낙스 방식이죠. 이 NACS 호환이 가능한 충전기를 각 한 개씩 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 연말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테슬라 차량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충전소로 이용할 수 없겠지만 연말이 되면 그리고 내년 설날이 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테슬라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 오너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 지금까지는 이 횡담도 휴게소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이 불가능했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오너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성길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